자, 이번 시간에는 섹션 19번 3D 헬릭스와 엠보싱 텍스트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헬릭스란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자, 그림 7-69번 보시면 자, 스프링과 같은 형상이 하나 있죠. 자, 이렇게 나선형으로 뭔가 만들어지는 형상을 만들 때 저희는 헬릭스란 명령을 사용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좀 예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오픈한 거는 자, 중심축과 단면 영상 스케치가 자, 같은 평면상에 존재하는 스케치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스케치는 중심축과 단면 영상이 같은 평면상에 존재를 하죠. 자, 또 하나의 스케치를 그렸는데 그 스케치는 중심축과 자, 서로 수직이 되는 위치에 자, 스케치가 하나 더 그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제가 헬릭스 명령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 텐데 자, 한번 간단하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헬릭스란 명령을 선택하고 자, 타입이 자, 패러럴 방식과 퍼펜디큘러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한번 써볼게요. 자, 패러럴 방식입니다. 자, 일단 단면 영상 선택하고 체크. 중심축은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위로 시작하도록 하죠. 하고 피치는 30mm 피치를 적용하겠습니다. 프리뷰. 자, 요게 이제 패러럴 방식입니다. 중심축과 단면 영상이 같은 평면상에 존재하죠. 스케치가. 그 스케치를 자, 패러럴하게 올라가는 방식. 요게 패러럴 방식이고요. 자, 하나를 더 해보죠. 자, 이번에는 퍼펜디큘러 방식을 보겠습니다. 자, 단계가 한 단계가 더 늘어났어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중심축에 대한 단계입니다. 중심축 선택하시고, 다음은 스케치, 단면 형상이죠. 아래쪽 스케치를 선택하겠습니다. 체크. 자, 마찬가지로 피치는 30mm 피치를 적용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자,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네요. 자, 앞에 패러럴 방식을 잠깐 서프레스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요거는 이제 중심축과 단면 형상이 수직이 된 위치였죠. 그 수직으로 그려져 있는 스케치를 납작한 상태로 그대로 이제 헬릭스 작업을 할 때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게 퍼펜디큘러 방식이고요. 처음 했던 게 패러럴 방식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내용은 교재에 보시면은 그림 7-68번 패러럴 방식과 퍼펜디큘러 방식에 대해서 그 옵션 설정이 되어 있죠. 그거에 대한 그림이 7-69번은 패러럴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7-70번이 퍼펜디큘러 방식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실제로 제가 그냥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자, 실제로 헬릭스라는 명령을 통해서 직접 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냥 새로 창을 하나 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퍼펜디큘러 방식보다는 패러럴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타입만 먼저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스케치를 미리 그려놓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예, 헬릭스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 안에서 스케치를 그리셔도 상관없겠죠. 자, 헬릭스라는 명령 선택하면 자, 제일 앞에 옵션은 설명드렸고요. 저희는 패러럴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단계는 크게 5가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평면과 그 스케치, 그 중심축과 단면 형상에 대한 스케치, 평면을 선택하고요. 거기다가 스케치를 그리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타트 엔드 지점,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결정을 하신 다음에 그 스프링 형상에 대한, 헬릭스 형상에 대한 파라미터 값을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익스텐드 스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우선 평면을 선택하고 거기다 스케치를 그려보죠. 자, 평면은 제가 정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스케치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직경은 15 정도로 하고요. 자, 중심축에서부터 센터까지는 뭐 70 정도 주겠습니다. 자, 중심축은 저희 그 리볼브 명령과 마찬가지로 중심축 지정하는 명령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지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중심축은 이 가운데 있는 자, 작업 평면을 그대로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또 어떤 정확한 축의 길이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스케치를 그려주시는 게 더 낫겠죠. 자, 축의 길이는 일단 뭐 20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축과 단면 형상이 다 그려졌죠. 자, 중심축 지정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안 하고 그냥 체크로 빠져나오게 되면 리볼브 피처, 얘도 이제 회전에 관련된, 헬릭스도 회전에 관련된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전에 대한 중심축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자,
자, 그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심축을 자, 제가 그려준 200mm 선 여기다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면 영상과 중심축이 다 그려졌네요. 체크. 자, 두 번째 단계까지 끝났죠? 자, 세 번째 단계는 시작과 끝을 지정합니다. 자, 아까 전에 예제에서는 제가 뭐 아래쪽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면 이 스케치는 돌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번에 위쪽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위쪽이 시작이다라고 하면 이 스케치는 돌면서 아래로 내려가겠죠? 자, 여기가 시작, 이 아래쪽이 끝이기 때문에 이 스케치가 돌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파라미터 값을 지정을 합니다. 자, 타입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축의 길이와 피치 값, 그 다음에 축의 길이와 턴의 수, 또는 축의 길이는 무시하고 피치와 턴으로 제어하는 그런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선 축의 길이와 피치 값으로 제어를 해보죠. 피치는 40mm 줄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왔습니다. 그대로 프리뷰 하게 되면 제가 시작을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진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단면 영상은 얘는 돌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게 하시려면 자, 세 번째 단계죠. 스타트 앤드 스텝에서 아래쪽이 스타트, 위쪽이 끝나는 지점 선택하시면 위로 올라가게 되죠. 또 제가 길이 200mm 길이만큼 얘가 진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파라미터 스텝이었죠. 자, 축의 길이 200mm에 40mm 피치로 진행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얘는 요 간격이 40mm 간격으로 예, 배치가 되는 예, 그런 형상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타입을 좀 달리 해볼까요? 턴넷으로 한번 제어를 해보겠습니다. 자, 200mm 동안에 이 단품은 뭐 한 6바퀴만 돌아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자, 네 바퀴만 해볼까요? 네 바퀴만 돌아라. 하나, 둘, 셋, 네 바퀴만 딱 돌죠. 자, 그런 방식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피치와 턴으로 제어하겠다. 이때는 축의 길이는 무시를 합니다. 200mm는 무시를 하고 피치, 30mm 피치에 10바퀴만 돌아라. 다시 하죠. 30mm 피치에 자, 턴의 수는 10바퀴만 돌아라. 그럼 30mm 피치를 가지고 총 10바퀴를 돌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세 가지 타입으로 예, 헬릭스 형상을 제어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에 보시면 7-75에 보시면 헬릭스 파라미터 대화 상자라는 게 있죠. 자, 파라미터 스텝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선택해 보시면 다음과 같은 대화 상자가 하나 뜨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헬릭스 메소드라고 해서 방금 전에 보셨던 자, 커맨드 바에 있던 내용이 여기 동일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피치와 턴 제어하는 방법도 동일하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그 커맨드 바에 없었던 내용이 밑에 나타납니다. 자, 헬릭스 형상이 오른쪽으로 돌면서 할 것이냐, 왼쪽으로 돌면서 할 것이냐. 예, 선택이 가능하고요. 기본 디폴트는 오른쪽입니다. 원하시면 왼쪽으로 돌면서 올라가도록 뭐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자, 테이퍼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넌으로 되어 있는데 각도나 뭐 라디우스 값으로 지정이 가능하죠. 각도를 한번 해볼게요. 15도만큼 안쪽으로 할 것인지 바깥쪽으로 생성할 것인지 바깥쪽으로 주겠습니다. 오케이 하게 되면 자, 형상이 만들어지는데 아까 전에 일직선으로 쭉 올라갔었죠. 지금은 테이퍼 각도 15도를 줬기 때문에 점점점 퍼지면서 자, 나선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테이퍼를 줬고요. 피치를 자, 균등한 피치. 제가 피치를 30mm를 줬는데 30mm 피치가 균등하게 가죠. 그걸 가변형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뭐 피치에 대한 비율로 주셔도 되고요. 끝나는 피치를 따로 지정하셔도 되죠. 시작 피치는 30이지만 끝나는 피치는 뭐 50이다. 자, 정면에서 보시면 처음에는 30mm 피치로 진행을 하다 점점점 더 간격이 벌어지면서 끝나는 피치는 50mm로 끝나도록 예, 이런 설정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은 7-76번 이건 테이퍼를 적용한 거고요. 7-77번이 이제 그 가변 피치를 적용했을 때 형상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스프링 형상 만들 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명령이 헬릭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헬릭스 컷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새로운 파트 창을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보셨던 헬릭스 명령과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 형상이 하나 필요하겠네요. 자, 한 60 정도, 직경 60 정도의
150 정도 길이로 하겠습니다. 자, 동그란 원통형이 하나 있고요. 자, 여기다 이제 헬릭스 컷아웃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컷아웃 관련된 명령들 보시면 로프트 명령 바로 밑에 있죠? 자, 헬릭스 컷아웃. 자, 쓰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옵션도 동일하고요. 일단 패러럴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죠. 자, 평면을 선택하고 단면 형상과 자, 중심축을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그냥 여기다 그냥 일치만 시킬게요. 자, 그리고 중심축에서 요 안쪽까지는 직경이 뭐 50이다 가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폭은 10mm로 할까요? 네. 자, 중심축은 자, 그냥 뭐 전체 다 적용할 거기 때문에 뭐 직접 그리셔도 되지만 자, 작업 평면도 선택이 가능하죠? 작업 평면도 중심축으로 인식이 됩니다. 체크하시면 자, 빠져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자, 스케치가 다 완료됐습니다. 자, 시작과 끝을 지정하는데 제가 스케치를 아래쪽에 그렸기 때문에 얘를 돌면서 위로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중심축에서 자, 아래쪽을 선택하셔야 얘는 돌면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래쪽이 시작이다. 지정했고요. 자,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 값입니다. 자, 10mm를 줬으니까 자, 피치는 20mm 간격으로 자,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축의 길이는 지금 요게 한 120mm 정도 될 텐데 자, 그거 말고 그냥 피치와 턴 횟수로 하죠. 자, 피치는 20mm고 턴 횟수는 뭐 10바퀴만 돌아라. 프리뷰 하게 되면 자, 요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볼스크루라든가 뭐 TM 나사 같은 경우 그런 거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나사산 같은 거 표현할 때는 자, 헬릭스 컷아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팁에 보시면 볼트, 너트, 홀 작성에 나사산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뭐 일반적인 뭐 미터 나사나 이런 것도 예, 헬릭스 컷아웃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 나사산 형상이 이런 이제 헬릭스 작업이 많이 되면 아무래도 그래픽적으로 얘가 좀 많이 무거워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제 나사 부분에 대한 거 일반 뭐 미터 나사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그 헬리컬 기능을 쓰지 않고 홀 명령이나 또는 스레드 명령을 사용한다. 요건 지난 시간에 한번 보셨는데 자, 그런 명령을 사용하시는 게 데이터 3D 데이터 관리하시는 면에서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자,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자, 팁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네요.